이란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물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핵심 공정 소재인 헬륨 가스 수급 불안에 직면했습니다. 헬륨을 실어 나르는 선박들이 중동 지역의 주요 해상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못하면서 공급망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달 말 시작된 이란 전쟁 이후 헬륨 가스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헬륨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확장하는 전략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헬륨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산업용 가스인데 웨이퍼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비 내부 챔버에서 공정이 끝난 뒤 잔여 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노미터급의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내는 제조 과정 특성상 불순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헬륨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헬륨 공급망이 중동 지역에 크게 의존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헬륨 가스 수입액은 2억 2,690만 달러였는데 이 가운데 64% 물량이 카타르에서 건너왔습니다. 두 번째 수입국이 미국인데 미국 수입액의 비중은 28% 수준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헬륨의 경우 카타르산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한국의 반도체용 헬륨 공급망을 살펴보면 세계 최대의 가스 업체들이 헬륨 원료를 카타르에서 사와서 한국 지사로 넘기고 한국의 설비에서 이를 고순도로 정제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업계에서는 카타르를 대체할 거래선으로 가격이 높아도 미국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지역에 있는 헬륨 업체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헬륨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진행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경제부 박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우리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에만 26% 넘게 오를 정도로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조정 국면에서 하락폭도 더 큰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팔아서 달러 같은 안전 자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도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증시를 방어하던 개인들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으면서 패닉 매도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일단 전쟁 장기화 조짐의 단기간 하락세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비투와 관련해서 주가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주가 상승을 주도해온 반도체 업종의 실적 전망에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 어제와 오늘 낙폭은 전쟁 장기화나 이후 수출 차질까지 반영한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증시도 걱정인데 이 환율도 다시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 어제 야간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환율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지만 이 경우에도 1,500원이 이른바 뉴노멀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일단 오늘 멈춘 데다가 환율이 1,500원 수준에 근접하면 이 수출 업체들이나 서학개미들도 달러 매도에 나설 거란 얘기인데요. 한국은행도 달러 보유량이 충분하고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도 높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청와대 김용범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중동사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에는 금융당국이 긴급 시장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기업 실적과 상법 개정 같은 정책 기대감 등 상승 동력이 여전한 만큼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적다고 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변동성 확대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가짜뉴스 유포 등을 감시하고 적발 시에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내 5위 산유국인 쿠웨이트가 석유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위협을 고려해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석유 회사도 저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상 유전의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감산을 시사했습니다. 원유를 생산해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외부로 나가는 물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감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와 북해산 브렌트유 원유 가격은 배럴당 $9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6원, 경유는 1,967원으로 오름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싼 주유소에는 차량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주유비가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하고 회사 통근버스 이용해서 출근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만에 도입을 검토 중인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고 가격 고시된 내용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전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15년 차 화물차 기사 박수희 씨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름값이 크게 오른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1,583원에 기름 놓고 지금 보름도 안 된 사이에 2,078원, 거의 500원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하루 650km를 운행해 받는 운송료는 90만 원 남짓. 기장이에요. 기름값 44만 원에 요소수값, 통행료, 보험료 등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5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차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시점이고 기사님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도해야. 농가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난방비 부담 탓에 하우스 온도를 낮추다 보니 작물의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온도를 맞춰주질 못하니 애들도 생육도 안 좋고 너무 어렵습니다. 면세유를 사용해도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면세유 경유 가격이 18% 넘게 오른 상태라 농번기를 앞두고 근심이 큽니다. 기계는 돌려야 되니까 돈 그냥 묵혀요? 묵힐 수 없잖아요. 비싸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민들은 부업을 쉬어야 할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원들 월급도 안 나와, 기름값도 안 나와요. 큰 배들은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이에 정부는 지난달에 종료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들어 이미 구매한 경유도 소급 적용하고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50%만 지원하던 비율을 70%까지 높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사태 관련 추경 편성 논의와 관련해 화물차와 택배, 농어민 등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